완전한 흑기사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도 좋죠.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서 복지를 받으니까 소득세를 적게 내도 되고요. 또 이 사근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내 구판장도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은 뭐 현금이 아니니까 복지비를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의 예외적으로 구판장을 할 수 있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할 수가 있고요.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부동산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 이어서 사근복 활용 팁 계속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우선 여기에 우리 전에 대표님 있었잖아요. 전에 한 그 사례대로 그대로 이어서 갈게요. 주당 5,000원, 예, 6만 주. 그래서 자본금 3억이고요. 20년이 된 지금 주당 10만 원이 된 걸 가정합니다. 예. 자, 대표님이 여기에서 10년 동안에 부인한테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억, 즉 6천주가 되잖아요. 그죠? 6천주. 10만 원이니까 6억을 배우자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예, 배우 정리를 했고, 배우자 정리를 한과 동시에 대표님이 법인에다가 지시를 하죠. 법인에 자사주 취득을 해라.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고를 합니다. 법인에서. 그죠? 법인 공고를 하기를 6천주 정도 되는 주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 취득 목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소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각이 아니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거니까 처분 목적으로 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취득기간, 취득방법, 이렇게 취득가액, 이렇게 취득가액은 6억,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를 하면 이 공고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똑같이 통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이 자체가 상법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대표님이 100% 가지고 있다가 10%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90% 가지고 있죠. 예, 배우자가 10%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도 공지를 하고 이것도 공지를 해요. 공지를 했어요. 했는데 대표님은 90% 갖고 있으면서 자사주 취득 신청을 하질 않아요. 하지 말라고 대표가 배우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배우자는 이 10%를 사겠다라고 예,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억 원이 이렇게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6억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대표한테 갖다 주면 전형적인 이익 소구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소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거를 이익 소구를 보고 바로 전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배우자 가지고 있다가 6억을 1년 후부터 한 3회에 걸쳐서 2억씩 이렇게 넘기는 것은 가능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배우자가 6억을 어쨌든 받았으니 대표님은 10% 판 거예요, 법인에다가. 이 법인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무상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6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6천주죠? 6천주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대표님도 유리해요. 대표님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왼쪽은 대표님 팬이잖아요. 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6억이 대표님 쪽으로 넘어갔으니 대표님 손해볼 게 없어요. 그죠? 현금 6억을 챙겼잖아요. 그럼 그 법인이 가지고 있다가 법인 자사주를 사근복으로 무상 출연을 합니다. 무상 출연. 다행히도 사근복에서는 이 해당 법인 해당 업체가 사근복에다가 주는 금품은 100%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6억 원을 줬으니까 비용 처리가 되면 법인에 발생하는 법인세 이익이 22%죠. 20%에다가 지방세 2% 보태면 22%인데 여기 6억 원이면 1억 3,200만 원. 그죠? 1억 3,2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죠?
세이브가 됐어요, 법인에서는. 자, 그러면 6억 원을 이렇게 무상 출연한다고 사건보고를 하는데 사건보고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거 하기 전에 대표님이 한 2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사건보고를 먼저 설립을 해야 돼요. 그죠?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서 사건보고 출연 목적으로 한다 하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사건보고 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면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 자본금에 따라서 0.2% 내야 되거든요. 근데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도 0.2%의 등록 매너세가 있습니다. 네, 등록 매너세가 있는데 일반 비영리 법인은 출연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다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건복은 그런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할 때 처음 한 번만 설립 시에 0.2% 등록 면허세만 내면 나중에 출연금이 계속 들어오면은 출연금 액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재산이라 그래요. 기본재산이 좀 바뀔 것 아니에요. 다른 비영리법인은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건복 같은 경우에는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 유공을 하면 0.2%는 120만 원 등록시 나와요. 그러지 말고 대표님 한 2천만 원 내서 사건복을 미리 만들 때 0.2%면 2천만 원이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이 아니고 최하가 비영리법인의 11만 2,500원입니다. 11만 2,500원을 내고 이 사건복을 설립해 놓고 그 다음부터 출연재산이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아무리 많아도 등록면허세가 안 나옵니다.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해놓고 나서 법인에 유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건복에 이제는 배우자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고 대표님이 90% 가지고 있고 사건복의 1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주로서 등장한 거죠. 주주로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법인에서 건장 가격, 건장 출연액이 5%잖아요. 그죠? 세전 영업이익의 5%를 사건복에다가 줘서 이거를 근로자 복지기금으로 쓰자는 게 원래 취지인데 법인에서 과감하게 6억 원이나 되는 주식을 무상 출연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건복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보유를 하겠죠. 그죠? 보유를 해서 배당을 받겠죠. 내 대표님이 90% 갖고 있다 보니까 배당을 하면 자신도 받아야 되고 사건복도 받아야 되는데 대표님이 기존 소득이 1년에 보수 1억 5천에 뭐 다른 어제 설명드린 대로 다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2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또 배당을 해서 또 몇천을 얹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대표님이 배당을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경우에 어쨌든 보유를 하면 배당을 받을 텐데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화 해야죠. 현금화. 그죠? 현금화. 이 정려받은 6천주 주식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대표님이 90%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영권도 가지고 있고, 20년 된 회사에 10%만 똑 떼서 10%를 유국에 사라고 하면 시장에 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정려받은 주식을 법인에다 팔아야죠. 살 수 있는 사람은 법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지고 있던 6천주를 한 방에 다 팔면 법인도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나누는 거죠. 1000주씩 6회로 나눌까요? 너무 많이 나누는 거죠. 2000주씩 3회로 나누죠. 2000주씩 1회, 2회, 3회. 3년도가 달라야 돼요. 첫해 2000주만 다시 법인에다가 파는 거죠. 그럼 법인이 안 사준다? 아니죠. 대표님이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이 기금에, 이 법인의 대표이면서도 사건복의 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금 회비회가 있거든요. 기금 회비회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금 회비회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노사 동수로 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표님이 이걸 2,000주를 다시 법인으로 팔자. 그러면 대표님이 법인에 또 똑같이 자사주 취득 공고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목적이 뭐냐? 그냥 소각을 하면 돼요. 소각을 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익 소각이지만 대표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익 소각이 되는 거예요. 자, 법인에서 이미 1억 3천을 덕을 보고 4억 7천을 일로 넘겼어요, 실은. 왜냐하면 6억을 넘겼지만 6억도 사실 6억이 실제 평가액이 6억이지 이걸 6억 주고 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 2,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6억짜리 주식을 넘기면서 이 법인세가 세이브 됐으니까 1억 3천 덕 받았으니까 4억 7천을 넘긴 거예요. 그죠? 4억 7천을 넘겨왔는데 사금복에 다시 법인을 넘기는 거예요. 사금복도 법인에서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한 개념입니다. 또 대표님은 법인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금복과 특수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금복에 주식을 많이 넘기면 50% 대주주 요건 못 갖춰서 가압 상속이 안 된다 그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가압 상속 계산할 때도 사금복도 포함해서 50% 이상 대주주가 되면 가압 상속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표님이 이 법인에다가 자사주 취득 공고를 하고 그렇게 사금복 2,000주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로 따져보면 4억 7천에 무상으로 정리를 했다가 사금복에 다 넘어올 때는 특수환경끼리는 30%, 그죠? 최대 3억까지 30% 저가 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사금복이 6억이 넘어갔던 거를 토탈해서 계산한다면 4.2억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6, 3, 18, 1억 8천 낮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출을 해놓고 대사 올 때는 4억 2천에 가져와도 아무런 세대상에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거래를 보니까. 그럼 보세요. 넘길 때 4억 7천에 넘겼잖아요. 법인세 세이브 봐가지고. 4월 때 4억 2천에 사오잖아요.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2,000주씩 쪼개서 2억, 2억, 2억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3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거의 손해 안 보고 넘어간 거예요. 손해 안 보고. 그리고 소각을 하죠.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한 만큼 대표님 주식이 조금씩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예. 이 이익 소각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똑같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대표님이 이제 100% 또 수렴해 가겠죠. 그렇게 하고, 그럼 3년에 걸쳐서 하면 자동으로 사금복에서 출연 기금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법인에서 어차피 근로자 복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4대 보험 빼고요. 4대 보험은 요 법인의 의무사항이니까,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니까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빼고 나머지 상조금이란다든가, 그죠? 또 학자금이나 장학금, 뭐 기념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가는 거 하지 말고 대신 사금복에서 근로자 지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금복에서 나간 이 돈이 나간 것도 손해를 안 본 건데 6억 원에 넘겼는데 법인세 세이브 되고 4월 때는 6억에 사오는 게 아니라 4억 2천에 사왔으니까 사금복에 그건 비슷해졌으면 여기서는 손해를 안 본 거잖아요. 근데 사금복에서는 또 직원들의 복지를 해결해 주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런 팁 참 찾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꼭 기억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거의 바닥이 나잖아요. 바닥이 나면 또 똑같이 법인에서 뭐 6,000주가 됐든 3,000주가 이번에 배우자금 사용해 먹었으니까 안 되죠. 그때는 대표님이 직접 법인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때 이제 뭐 15만 올라갔겠지만 주식이 10만 원으로 계속 가정을 하고 또 대표님이 가진 것 중에 한 5,000주를 그죠? 5,000주를 무상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출원해서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사금복은 다시 또 배당을 받던 배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익소각으로 가는 거죠. 사금복에 이익소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법인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대표님은 근로자들에게 박수 받고, 그죠? 실상 따져보면 손해난 게 없어요. 따져보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이 만일에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상속 개시되면요. 60억 전에 계산해봤잖아요. 60억에다가 아파트, 상가, 오피스를 합치니까 전체 90억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일괄공제로 10억을 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4.5억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30%를 법인에 사금복이 직접 넘기는 케이스를 계산해도 거의 비슷한 게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 배우자를 활용한 거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대표님이 직접 법인에다가 던지면 이거는 무상출연이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대표님이 주당 10만 원이면 주당 10만 원에 5천 주를 던지면 5천 주를 던지면 5억이 되죠. 5억은 현금은 대표님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고. 그럼 법인이 이걸 받아서 이거를 다시 사금복에다 무상으로 던지고, 그죠? 그럼 사금복에서는 다시 이익소각으로 법인에 재매각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던져서 여기서 다 소각이 되고 끝나니까 대표님은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럼 여기서 받은 현금으로 뭘 하느냐? 자녀가 한 명이다. 또 자녀가 2가 있다. 그러면 한 명은 가압상속으로 간다고 치면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창업 정려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상속이 가까워져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감하게 여기에서 100% 가진 거를 사금복에다 30%를 직접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대표님이 이익이에요. 그래도.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30%가 줄어들었을 때에 상수수에 나오는 거랑 처음 했을 때 상수수에 나오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전에 계산하면 해드린 것 같은데 30% 줄면 대표님 주식이 42억 아니에요. 그죠? 42억. 예, 42억에서 요 30억 기타 부동산 30억 보태면 72억이죠. 일괄공제에 마이너스 10억 하면 62억이고, 그죠? 62억에서 0.5 마이너스 4.6을 하면 뭐 얼마 나옵니까? 31에 4.6이니까 26억 4천만 원 나온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다 하면은 30 몇 억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대표님이 100%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는. 30% 없어도 경량한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거기는 상장 주식이니까 더더욱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되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100% 가지고 있을 이유가 진짜 없어요. 만일에 대표님 가지고 있으시면 결국 대표님이 아니라 유족한테 세금 덩어리 안겨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보죠. 60억으로 출발됐을 때는 세금이 30 몇 억이 나왔는데 지금은 26억, 9억 정도 세이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아니 여기 30%면 여기 거의 18억인데 18억을 사목을 왜 주냐 이런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대표님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죠. 다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와 가족이 경영권 다 가지고 있는데 30%만 떼서 18억에 사려 그러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대표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평가를 한 게 18억이지 실제 가치는 18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안 돼요. 실은 따지고 보면. 상속세에서 9억이 세이브 된다면 무조건 던져야죠. 사금복에다가. 그럼 사금복에 던진 다음에 사금복에서 만일에 배당을 받든지 다시 현금화해서 판다고 그러면 법인은 넘기면 돼요. 법인은 넘길 때 30% 저가 양수하면 되잖아요. 3억이, 차이가 3억이 넘어가면 분할해서 매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금복은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이익 소각이란다든지 또 가압 상속이란다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흑기사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도 좋죠.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서 복지를 받으니까 소득세를 적게 내도 되고요. 또 이 사금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내 구판장도 할 수 있고요. 원래 이 사금복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 출연을 받든가 그래서 1년에 팔아야 돼요. 현금화 해야 됩니다. 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은 뭐 현금이 아니니까 복지비를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의 예외적으로 구판장을 할 수 있고 콘도 휴양 콘도미니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부동산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복지회관은요, 꼭 이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이 뭐 상업지역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회관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지시설은. 그냥 일반 건생 수준에서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사금복 돈이 남으면 사금복에서 지방에 아주 좋은 연수원 같은 걸 사다가 직원들 휴가로 갈 수 있는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금복의 기금을 운영 지침을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돼요. 사금복의 기본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나눠져요. 기본 재산은 뭐냐 그러면 출연금을 받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기본 재산입니다.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 협의회에서 출연금으로 하자고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재산에 들어가요. 기본 재산이 있고 운영 재산이 있는데 운영 재산은 뭐냐면 사금복에 출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기본 재산을 활용을 해서 받는 이자. 왜냐하면 기본 재산을 가지고서 직원들 주택 마련할 때 대출해주고 하거든요. 또는 구판장이 있다면 구판장으로도 이익이 생길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이자, 배당금 이런 것들이 운영재산에 들어갑니다. 구판장이나 복지시설, 뭐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운영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현재 사업주 입장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가 오늘 설명이 됐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앞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되고 설립이 되고 뭐 이런 설명을 다 한 이유가 이 이익소각을 이 대표님 돈을 가지지 않고 배우자도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해서 처분 소각 목적을 가지 않는 걸로 해 출발해서 사금복으로 연결되고 사금복이 거꾸로 이익소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운영을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익소각과 사금복의 강의가 이렇게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또 궁금한 점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요 관련된 것들은 제가 또 링크로 다 위아래 걸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